이런 늦은 시간인데 좀 사람이 많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박산주 사장님이랑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박산주 사장님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만들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늦은 시간에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뿐만 아니라 진짜 저처럼 글로벌 사업을 갈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오늘 강의하실 박산주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가 박상주입니다. 한국말 잘하죠? 네. 완벽한 한국말을 하지 못했더라면 리크루팅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의 1대 스폰서예요. 네. 그리고 그분의 남편이 요 앞에 앉아 계시고, 참 이 비즈니스가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서 제가 오늘은 투잡스쿨이잖아요. 제가 사실 순간이동을 했어요. 제가 1시간 전에 부산에서 왔거든요, 지금. 그때랑 지금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때는 반바지 입고 지금 왔다가 정장을 숨겨놓고 뒤에서 지금 갈아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다 이렇게 교련복을 입고 부산에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즐거워 보이시나요? 네. 네, 뉴스킨에 이제 7년차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 인생은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열심히 사는데 일로부터의 은퇴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누구는 똑같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선택해서 짧게 집중해서 한 50년, 60년을 자유롭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일을 해야지만 다음 달 먹고 사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킨 7년차 보면서 뉴스킨 10년 정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일로부터의 은퇴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 얘기만 들어도? 도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부터 인생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봤지만 한 달에 그 다음 달 조금 더 많이 받는 페이, 요 정도까지는 좀 바뀔 수 있었지만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는 걸 제가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꿈꾸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 같은 삶을 매일 살고 있어요. 부럽죠? 네. 호응 좀 잘해주시고요. 네. 뭔가 부러워야 돼요. 부러워야지 배우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비즈니스가 내가 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저번 달에 100만 장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고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짜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같이 지내던 저희 어머님이 뉴스킨에서 수입을 12억을 버신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맞구나. 오늘도 보시는데 젊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인 박상용 선생님 지금 너무 유명하시죠? 그분이 뉴스킨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내년 초에 100만 장자가 또 돼요. 이해되세요? 저희 어머님 수익과 관계없이 우리 박상용 선생님, 제 동생도 12억을 또 버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에서 저만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재미있게 이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즐기면서 많이 놀면 놀수록, 더 재미있게 놀면 놀수록 사업이 잘 되는 게 뉴스킨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건 어떻게 일하면서 놀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직장 생활 다니면서 억대 연봉 있거든요. 지금 탈모가 왔어요. 외모가 같이 술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곧 저도 40인데 이 정도면 관리 잘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 친구랑 술 먹으면 진짜 아저씨랑 술 먹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늙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하는 거예요. 수입에 따른 월 1,000만 원 그 기업에서 그냥 줄 것 같아요? 아니, 잠 안 잡니다. 미친 듯이 일하고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일은 뭐예요? 더 재밌게 놀으래요. 더 재밌게 놀고 재밌게 비즈니스를 전달하면 수입이 극대화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재밌게 놀 준비 되셨나요? 네. 그냥 신나게 놀아보는 거예요. 강의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뭔가 재미있게 같이 놀고 1시간 저도 놀고 내려가고 싶고 사장님들도 여기서 그나마 하나라도 아 맞구나 저 앞에 있는 저 남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부분이 맞다라면은 궁금해하시고 도전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피트 운동 너무 심해서 꼴추는 가리도록 저도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예, 이게 저래요. 저도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저라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사실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에 좀 빠졌거든요. 제 삶이었어요. 진짜 학교 끝나면 학원을 5군데 이상 다니고 그 다음에 과외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했었거든요.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의 꿈이었던 거야. 저희 어머님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때 돈이 없었어요. 대구에서 장녀로 태어났고 동생들이 다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이니까 양보해야 됐고 남자들을 대학 보내는 그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은 무조건 공부로 성공시키겠다는 어머님의 꿈이 있었어요. 저희 쌍둥이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그 시점에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깨달음이 오셨죠. 어떤 깨달음이죠? 얘네는 공부머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진로를 사실 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금속 공예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이제 둘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함께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세계 기능올림픽을 준비했어요. 기능올림픽이 뭐냐면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씩 나라 바꾸면서 운동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기능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손으로 하는 기능올림픽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주얼리 지금 기금속 공예를 선택한 이유가 기능올림픽에서 대회 메달을 획득하기만 하면은 남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군대 면제. 어때요? 전 그때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아요. 군대 면제. 그리고 대통령상, 그 다음에 평생 나오는 연금,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그 청와대에 가가지고 만찬, 가고 싶은 대학 스카우트,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한번 꿨던 것 같아요. 그게 꿈이 뭐냐면 희망이야, 희망. 맞죠? 친구들이랑 항상 가운데 있었는데 강남에 살았지만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어요. 친구들 집에 진짜 부유한 친구 집에 갔는데 숨바꼭질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방이 너무 많고 미로고 위에 또 옥상도 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아마 제가 사는 그 일원동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큰 평수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쌍둥이 동생이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 나도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꿈이 생겼고 방에 또 화장실 달린 방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거는 꿈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가가지고 공부가 아니라 이런 기능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은 그들처럼 멋지게 멋진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살 줄 알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저는 청담동이라는 작업실에서 보내게 돼요. 그때가 어떤 시즌이에요? 사춘기 시즌이죠. 진짜 제 사춘기를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잡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뉴스킨을 하면서 제가 세계대회에 저는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거든요.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대통령 상을 받고 군대 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지금도 나와요. 1년에 거의 1,20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라 1년에 1,200 목돈을 줘요. 그게 더 좋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다 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군대 면제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연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연금을 받고 싶어서 뉴스킨 하는 거 아니세요? 네. 그죠? 근데 그 연금 만들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4년 반 동안 호랑이 같은 선생님한테 이틀, 3일꼴로 엉덩이를 매일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기 싫어서 성장한 것 같아. 뉴스킨 사업도 잘 안 되는 사람한테 때리기만 그런 생각도 아니었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브로치 작품이 나오고 반지가 나오면 맞는 날이었어요. 그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세월이 지나서 금메달을 딴 게 내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내 실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스폰서, 여기선 스폰서 후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스승님이 제가 기금속만 할 수 있게끔 주변 정리를 잘 시켜준 거. 제가 그것만 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제 금메달 따고 나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스승의 날을 다 챙겨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누스킨 이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연금은 100만 원에서 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일로부터 은퇴가 그런 연금식으로 가능하다면 도전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살아가지고 제 인생이 바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미국 유학을 갔다 왔더니 미국에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집이 작아져.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 내가 미국 간 게 잘못인가? 뭐 이런 느낌이죠.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집이 작아져 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저희 어머님이 정말,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희 또 어머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공부를 미친 듯이 시켰고 진짜 저희 자식한테 어떤 후원을 정말 진짜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제가 또 이건 에피소드인데, 제가 뉴스킨을 처음에 시작해서 권리 수입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문득 떠올랐던 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 미국 시절이었어요. 왜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 용돈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님이 유학을 안 가보셨죠. 제가 얘기하면 돈이 계속 날라왔어 이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저희 어머님 맨날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아무리 써도 그 500만 원 못 쓰는 거 아세요? 친구들 술 다 사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때 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일 안 하도 맨날 들어온다면 저런 삶을 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첫 번째가, 맞아, 어머님이 내가 맨날 500만 원 줬던 그게 권리 수입이라면 나 도전하겠어. 이게 제 첫 번째 와이였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용돈 70만 원, 100만 원씩 줬을 때 그때 어때요? 그게 권리 수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좋지 않았어요? 밥 먹고 싶으면 어머니 카드로 또 쓰고 엄마하고 밥 사주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거 생각하기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미국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 꿈까지 같이 없어지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어떤 직업이 선택한 줄 아세요? 제가 금메달까지 땄으면 원래 어떤 직업 해야 돼요? 주얼리 했어야 되죠. 종로 3가 청담동 다 찾아갔더니 제 초봉이 150만 원 측정됐어요. 500만 원 용돈 받았던 사람이 150만 원, 이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때부터 딱 생각해요. 직장생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기금도 제가 5년, 10년 동안 공부까지 하면서 배워왔는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 밑에 이게 뭐냐면 캐디라는 직업이거든요. 요것도 캐디 세상, 알바몬 이런 데 들어가서 돈 가장 많이 주는 거 보니까 캐디더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1년만 딱 하고 나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자금 딱 가지고 나와갖고 내 사업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5년 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일이 내 직업이 돼버렸어. 진짜 잠깐 일해도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 시즌 때는 일주일에 막 200만 원 가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어떤 일을 딱 시작하잖아요. 제 장점이 뭐냐? 저는 즐겁게 해요. 재미있게 해요. 캐디 처음에 시작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왜? 방금 공을 쳤는데 공이 안 보여. 근데 너무 신기해. 다 연습생들이었거든요. 다 못 본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어. 뭐지? 야, 일할 수 있을까 이거? 손님들 돈 내서 왔는데 공 못 찾고 공 방향 모르면 어때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한 3개월, 4개월 캐디라는 그 교육도 받고 시작하면서 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번호를 받아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남자인데 키도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볼지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딱 오면은 첫 번째 인상이 남자 캐디야 막 이런 거 있죠. 자존감이 막 떨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한 월, 두 월, 세 월 정도 지나가니까 다 손님들 내 편이 되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내가 잘하는구나. 사람들이랑 소통하니까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매력이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다음에 어때요? 또 손님들 오면 남자래.
뭐 다 들었어요? 저 이렇게 시작해. 나중에 딱 세월 지나면은 제 팬이 될 겁니다. 남수 씨 출발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골프장에서 최초로 남자 캐디가 우수 캐디가 돼가지고 이런 200명 앞에서 제가 스피치를 해요. 내가 지금 황당했다니까. 내가 그 스피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남자 손님들이 와가지고 박상준 캐디가 지명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지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박상준 캐디가 아니면 다른 골프장 가기다 차를 돌렸어. 그래서 골프장에 전화해가지고 박상준 캐디 해주겠다고 해서 다시 왔고. 근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 한 번은 4시간 동안 친해지는데 또 그 사람들 모시고 나가면 되게 뻘쭘하고 어색해. 오늘 어떤 서비스를 내가 해야 될까? 이런 거 아시죠?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남자 손님 저를 찾기 시작했고, 저는 볼을 캐디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프로 자격증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주니까 박프로님이라고 불러요. 캐디에서 박프로님을 저는 상승시켜요. 네, 직급 상승시켜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나 되게 당당하게 일했고 재밌게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캐디라는 일도 진짜 한 제가 4년 차 딱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인 걸 제가 깨달아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병원의 오진으로 제가 신종플루를 받아요. 그래가 신종플루요? 신종플루 시즌도 아니었어. 근데 내가 황당해. 제가 신종플루를 받으면서 바로 독방이 감금하고 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 이불 있잖아요. 이불을 딱 덮으면 이불 너무 무거워. 그래서 저는 몸살 감기인 줄 알았거든요. 몸살 감기 주사 3번 맞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 여주에서 큰 병원 갔는데 신종플루가 된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타미플루도 없어갖고 아는 그 친구가 원주에 가서 타미플루 약 사오면서 제가 했는데 피검사, 소변검사 다 하더라고. 한 3일 정도 거기 앉아있다가 서울에 큰 병원 가보래요. 어때요? 더 무서웠어요. 서울에 갔더니 뭐예요? 폐렴이었더라고. 폐결핵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다 했는데 제가 병원에 그때 누워서 삶을 봤어요. 8일 동안 캐디 일을 못했거든요. 제가 얼마 벌었겠어요? 빵원. 이해되세요? 아, 그때 저는 침대에서 이 캐디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노가다구나.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벌어. 저는 이게 캐디가 제 개인 사업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일은 무조건 내가 일터에서 내가 행동하고 액션하고 내 몸을 거기 개입시켜야지만 돈을 버는 일인 거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쌍둥이 동생인 박상용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시스템을 통한 어떤 재구매를 통한 수입,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그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그때 처음으로 귀가 열리게 돼요. 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님이랑 제 쌍둥이 동생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4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반지하 살고 있었고 소나타 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은 맨날 서로가 윤서영 사장님, 박상용 사장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 그러면서 반지하에서 고기 구워오면 윤서영 사장님 저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캐디 생활하면서 제가 그때 한 달에 400, 500, 600 이렇게 벌었잖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 뮤지컬 배우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방에서 상용아 제가 이제 다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자 물어봤어요. 왜 아까 왜 윤수영 사인명을 한 거야 엄마한테? 저는 이 구조를 모르니까 그때 두새끼 더 싫었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사장님 둘이서 저렇게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 사장님인데 4년 동안 반지하 계속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 때 술 한잔 먹으면서 제가 깊게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의 2의 B 플랜. 남자 30 정도, 남자 여자 30살 정도 나이 되면 어때요? 직업에 대한 걸 진짜 제대로 이제 어떻게 딱 구분하고 딱 선택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 느낌들 아시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뻐 보이지가 않은 거야. 책 하나 구절 보니까 자영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평소에 갇혀있는 새장이 새라고 딱 표현하더라고요. 맞네. 가면은 그 안에서 새장에서 꿈꾸고 어서 오십시오 가십시오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들 보니까 뭔가 삶이 제 삼촌도 다 치킨집하고 노래방 다 한 거 봤거든요. 근데 삼촌이 그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지만 행복할까? 그럴 때 되게 고민했을 때 제 동생이 저를 어루만져 줬어요. 그때 들렸어요. 그래서 뭐지? 뉴스킨 비즈니스? 이게 재구매가. 근데 부자들은 진짜 재구매 시스템 다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진짜 기업이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는 거를 내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특히 핸드폰 값이에요.
여기 LG 텔레콤 쓰시는 분, 저 쓰거든요. 여기서 텔레콤비 아니 핸드폰가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맨날 자동적으로 기업이 다 이렇게 빼가고 있잖아요.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기분 나빠서 만약에 안 내면 핸드폰 못 쓰는 거잖아요. 못 썼을 때 제 어떤 또 그 불안함,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왕따, 삶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 돈 내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제 동생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생필품에 대한 재구매였어요. 보니까 저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샴푸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클렌징하고, 그러니까 샴푸 없으면 비누로 요즘에 하는 사람 없죠. 저희 아버님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옛날에 비누 했던 거 제가 봐가지고. 근데 없어요. 샴푸 재구매 계속 하고요, 클렌징 하고요, 바디 클렌징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양치 치약 없어가지고 소금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치약 맨날 재구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화장품 발라야 되고요. 남자 나이 적어도 30 이상 되면 건강기능식품 정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맨날 하고 있던 것들을 그 핸드폰에 매달 내가 쓰고 재구매 그 유통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거는 유통에 들어와서 너도 유통 그 가운데 플랫폼이 돼가지고 수입을 벌으라고 얘기를 딱 했을 때 어때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제품을 저는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제품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뭐냐? 보상을 듣고 사업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품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뒤에 제 얼굴 인상이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진짜.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일로부터의 은퇴가 굉장히 빠르는데, 와, 어때요? 이게 삶이더라고. 보통 95%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 저 5%들은요, 뭔가 도구를 잘 선택해서 내 노후가 30년, 40년, 50년이 되게 자유롭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도구를 잘못 선택. 사람들 다 열심히 사는 거 아세요? 인생을 다 열심히 사는데 왜 결과는 다 다르죠? 그게 바로 도구거든요. 이 뉴스킨 도구가 저 비행기가 될 수 있다라면은 열심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진짜 1의 인생. 제가 1부터 50, 이 사이에 20살, 25살 정도까지는요, 사실 저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덕을 보고 살아요. 그죠?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따뜻한 부모님의 어떤 보호를 한 20대까지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년 내 인생을 살 수는 있겠던데, 50부터 지금 수명이 100세, 120세 만기 보험이 나오고 있는 지금 제 2의 인생이 너무 빨갛게 느껴진 거예요. 아, 진짜 뭐하지? 진짜 내가 뭘 선택해야지 행복할까?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쌍둥이 동생을 만났고, 지금 투잡이잖아요. 사실상 투잡 쓰리잡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시대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 투잡도 쓰리잡도 은퇴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년, 내후년 가는데도 계속 투잡 쓰리잡을 하면 사장님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오는 이 시간에도 오신 사장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뭔가 찾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7년 전에 찾았던 것처럼 이 일이 내 삶에 진짜 앞으로 투잡 이거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젊으시고 30살, 40살 할 수 있겠죠.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투잡하는 거 어때요? 행복해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정말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어떤 차이예요. 제가 사이트를 조사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재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병행하고 있나? 전체 직장인 18.6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상 그 피부로 와닿는 거는 거의 40% 가까이가 투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저희 아버님 세대 때 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무조건 남자가 돈 썼어요. 왜요? 여자들이 나와갖고 일을 거의 안 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어때요? 저희 아버니까 아직도 기억나. 막 우리 어머님 일을 막 하려고 하던 그 시절에 우리 아빠 막 화를 냈어. 내가 나가서 뭐라도 더 할 테니까 집에서 해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가부장제들이잖아. 아빠의 마지막 가오였던 거야. 가오. 대구 사람이거든. 근데 어때요? 나중에는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자들이 그 삶을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 해가지고 힘들게 집에 딱 들어가지고 했던 게,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 돈 엄마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여자들이 그냥 에이 너가 봐, 내가 가서 보러 올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절대 가장이 혼자서 돈 벌어서 할 수 있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더 최악인 게 이제는 그 두 분이서 다 투자까지 3자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앞으로 또 1년, 2년, 3년 뒤에 자신 있냐 이거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에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봤더니 수입을 높이기 위해가 이런 퍼센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중이나 주말. 와, 난 이걸 보면서 슬펐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일하라는 거야. 갑자기 돼지가 된 느낌 있잖아요. 아, 나는 계속 일해야지. 소가 된 느낌이에요. 소. 사람이 뭐 돼지 소입니까? 맨날 일해야 돼요? 잘 쉬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고 쉬고 그만큼 나한테 뭐 답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되게 슬프더라고. 맨날 일하는 거예요. 주중 끝나고 퇴근해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일해야 돼요. 제가 케이스키한테도 물어봤어요. 일본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선진국은 진짜 선진국 옛날부터 투잡시대. 저희 아버님 막 이랬잖아요. 제가 막둥이 동생이 있어요. 지금 21살인데 이 누스킨 비즈니스를 배우려고 중국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완전히 제가 그러니까 아빠랑 제 동생 완전 사이에 꼈거든요. 저도 근데 아직 제 와이프가 있고 막 이제 여자가 남자에 섞여 있으면 남자가 돈 내가 내는 게 편하더라고. 근데 제 동생 승희는 당연히 더치페이가 되는 거 이게. 형, 쟤도 먹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 일본 사람들 물어봤더니 더치페이가 완전 자연스럽더라고 이게. 이해되세요? 일본 사람들 돈 없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 진짜 결혼 안 한대. 여자친구를 오랜만에 데이트하는데 편의점을 갔대요. 그래서 먹더니 너는 너 나는 너 나는 나. 더치페이 하더라고 편의점에서도. 이해되세요? 야,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코오면서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싫더라고. 나는 내가 내는 게 편하더라고. 여기서도 여자 사장님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어디 있는데 내가 뭔가 내가 된다. 내가 누구한테 사줬을 때 그 만족감들 있죠.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또 이 비즈니스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마르지 않는 내 용돈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어깨가 처지고 나가기 싫더라고. 나 언제부터 이랬지? 옛날에 500만원씩 맨날 들어올 때는 어때요? 내가 막 몰고 다녔어. 나를 따라가면서 어디 가도 편안한 거야. 친구들이랑 또 돈 있는 친구들 먹으면은 소 한 번 먹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이만큼 내면 더치페이가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맨날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은 그 통장에 장부 봐야 되고 그런 삶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직장이 월 평균 50만 원 정도 이렇게 벌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누군 똑같이 태어나서 어떤 도구를 선택해서 일로부터의 자유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보통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120세까지 사는데 은퇴는 또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구간에 어떤 걸 잘 선택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50세 이후의 노후가 완전 바뀌어져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50세들이 50세처럼 보여요? 아니요. 잘 그렇게 안 보이지 않아요? 50세인데 요즘 중년이잖아요. 중년. 예. 근데 제가 이게 근데 기업들을 보니까 기업들은 젊은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하고 한 45살부터 희망퇴직을 권유하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제 파트너 중에서 삼성이라는 그 기업에 어때요? 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20년 근무한 사람이 있고요. 17년, 7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려고 전업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일로부터의 자유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20년 했던 사람이 그 삼성에서 퇴직금 1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와 많이 받았다 했더니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20년 했는데 1억 받고 뭐하네. 근데 보니까 맞아. 그러지 않아요? 1억 갖고 나왔더니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하잖아. 귀농. 그죠? 그냥 우리 적게 먹고 우리 가족 다 적게 싸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싫은 거야. 너무 태어나 많이 먹고 많이 싸고 싶은 거죠. 이해되세요? 왜 어떤 그 도구에 맞춰서 살아야 되냐 이거야. 근데 요즘에는 뭐 하나 건드리면 어때요? 심각한 거야. 특히 자영업. 뭐 1억 있는 거 커피숍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요즘에? 커피숍, 치킨집. 와 우리 동네 치킨집 또 생겼더라고요. 치킨집. 그다음에 꽃집, PC방.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빵집.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투자 비용이 적은 것들로 해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어때요? 선릉 뒤에 먹자골목만 가봐도 다른 브랜드가 16개, 17개의 커피 브랜드가 싸우고 있어요. 900원짜리 커피 보셨어요?
네. 와 놀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제 먹지 않겠어요? 그죠? 옆에 있는 커피숍 문 닫는 거야. 일반적으로 제가 내 이름 박상준 카페 해가지고 커피숍 차렸어요. 그러면 보통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데 옆에 뭐야 백다방 뭐 이런 거 하나 생기면 다들 백다방 가지 않겠어요? 그렇다니까. 사장님들 어디 부산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박상준 카페, 박상현 카페, 뭐 누구 카페, 그다음에 백다방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 가요? 내가 그냥 몸으로 가면 백다방 가는 거야.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은 지금 기업이 다 독식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경제 사사분면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계세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이시거든요. 그 책으로 거의 자기 인쇄 수입을 1조 가까이 가져가셨어요. 1조면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읽은 거. 읽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5만 가지, 세상에 5만 가지 답이 있는데 요 사사분면 안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봤더니 직장인 자영업자가 몇 프로냐? 95%가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플로이죠. 이거는 직장인, 셀프 인플, 자영업자는 자기 스스로를 그 새장이 갇혀있는 새라고 표현했죠. 그 새에, 그 장소에 갇히게끔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요즘에 또 치킨집 하는 사장님이 누스킨 사업을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제가 자영업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보고 놀래요. 처음에 나는 할 수 있다 시작했대요, 남편이랑. 아니, 남편 혼자서. 근데 남편이 정확하게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아, 자기야 나랑 같이 그냥 할까? 그냥 우리 둘이 하면 알바생 그 알바비를 줄이고 가족이 같이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그 아내가 다니는 그 직업을 정리하고 그 남편이랑 같이 치킨집을 시작한 거야.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영업이 얼마 버는지 아니까 자기 역시도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거 하면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또 뭐예요? 샷다 사업이라고 부르잖아. 문을 열어야지만 돈이 들어와요. 이 자영업 구조는. 그러니까 일찍 문 열고 늦게 문 닫죠. 보통 12시에 문 닫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손님이 11시 반에 11시 40분에 들어왔어. 그러면 사장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때요?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받지 않아요? 그러면 손님은 왔는데 서비스 개판이고 자꾸 눈치 줘. 가셔야죠. 뭐 이런 할 수 있어요? 2시 반 퇴근이 기본이래요. 그럼 집에 가서 씻고 누우면 3시간 넘는데요. 그럼 그 다음날 그런 삶을 계속 사는데 자기가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20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30대도 막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뉴스킨의 강의를 듣더니 자기가 희망이 생겼고 자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건강도 너무 안 좋아지고 1년 만에 10kg가 쪘대요. 제 남편도.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나왔는데 진짜 그 건강이 적신호가 켜진 거야. 어때요? 삶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실 점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 돈 벌었어. 근데 그 돈 누구한테 쓴다? 다시 내 건강한테 다시 쓰는 거야. 왜 해요? 일을? 되풀이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벌어놓은 돈, 목돈도 내 건강에다 투자해서 다시 고치고 픽스, 수리해갖고 다시 일하고 로봇이냐? 이렇게 해서 고치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명이 있네, 사람은.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됐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식들 안 낳는 거 요즘에.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내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애 하나 키우는데 3억 든대. 엄마 나한테 3억 썼어? 어머니 뭐랬더라? 더 썼을걸?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과외도 많이 받고 많이 했잖아요. 유학도 보내주고. 근데 어때요? 저희 집안은 3명이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저희 3명 없었어도 어머니 10억 자산가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니까 죄송하더라고.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랬거든. 엄마가 툭툭 치더라고요. 근데 진짜 왜 3억이라는 내가 계속 벌어가면서 내 자식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그 한 명,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식 못 낳는 거야. 안 그래요? 물론 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내가 수입이 된다면 애기랑 놀아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이해되세요? 하물며 강아지도 내가 같이 보내줄 시간이 없으면 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키우지 않아요? 저 강아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키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뉴스키 집중할 때는 미안하더라고. 새벽에 가가지고 가끔씩 대화했어요. 취해가지고 나오라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반지하에서 꺼내가지고 남의 차 위에 올려놓고 둘이 한 30분 대화하다가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강아지도 출생이 도구가 되게 달라.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저희 박사번 사님 미국에 한번 가봤거든요. 강아지 요만해. 근데 집이 저택이야. 그래 갑자기 우리 집은 요만한데 강아지는 이만해. 튀어나오더라고요. 애가 좀 뛰면 박아 벽에. 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누군가 또 누군가를 내가 근데 나도 이런 자식 또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면서 집에서 막 축구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은 조금 뛰었더니 그냥 얘가 막 이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들한테 그런 어떤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삶이 아니니까 애를 안 낳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악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출산율 최악이래요. 아예 안 낳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책이거든요. 꼭 보세요. 근데 여기도 사장님이고 여기도 사장님이야.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이분들은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뭐 JYP, YG는 요즘에 잘 얘기 안 해요. 이거 아시죠? JYP, 백종원 씨.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뒤에 문 잠그고 지갑 꺼내세요 막 이래.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다 시간 놓고 오셔도 돼 여기. 이해되세요? 교통비만 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고 이해가 된다면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어차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생필품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되게 좋은 제품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지금 사라는 거네 이래요. 답답해가지고 내가 다 쓰고 그러면 바꾸세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돈 쓰는 거 아니죠. 이거 다 쓰고 정말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맞네 또 이러는 거예요. 다 쓰고 하나씩 바꿔봅시다 하고 나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진짜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쉬지 말든가 죽을 때까지. 그죠? 근데 가격도 비슷하다면 다 떨어지고 나서 써보라는 거예요. 썼더니 가격이 너무 좋대. 진작에 써보든가. 그죠? 그러면서 근데 사실상 내가 써보지 않고 누구의 고객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영업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복제가 돼야 되는데 나는 영업 능력이 있는데 내 파트너들이 영업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먹고 바르고 느낀 거를 전달하면은 빠른 소비자를 만들 수 있다. 결국에 끝점은 이 투자가예요. 이 투자가의 삶은 뭐예요? 그 풀장에 누워가지고 튜브 딱 해서 컴퓨터 엔터 딱 치니까 10억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옆에 애기들 막 놀고 있고 튜브 타고 아빠 여기 있어.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디지털 노마드. 이해되셨죠? 그런 분들은 어때요? 애기들과 더 많은 시간을 아빠가 엄마가 더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끝판왕은 제가 보니까 투자가 같아요. 그 비트코인 이런 거 알고. 예, 처음에 그거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이 시작한 투기야, 투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 게 자기 자산,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게 한 50억 이상 되는 사람들 있죠. 이분이 투자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 직장에서 자기 투자가 해. 그래서 물어보면은 100만 원 투자했대. 어떤 주식에 제가. 처음에는 그게 투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절대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투자라고 하지 않고 개미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미들. 그래서 개미들은 다 누구가 돈을 들어가면 진짜 하는 이 투자가 주머니로 다시 그 개미들의 돈이 다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예요. 금방 넘어갔나요, 회사는? 이 디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뉴스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네 가지. 앞으로 제가 또 어제 본사가 발표한 걸 직접 듣고 왔는데 정말 많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독특한 게 광고를 안 해요. 놀랍지 않아요? 광고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에 하고 이 뒤에 이렇게 어떤 신문 광고 보고 오셨나요? 어떤 TV에서 뉴스킨 하면서 그러나요? 네? 새로운 스킨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 입소문은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입소문. 맞아요? 근데 광고하지 않은 이 회사 제품이 엄청나게 후졌어. 그럼 어때요? 옛날에 안 쓰고 망했겠죠? 저희 기업은 지금 현재 36년 동안 건강하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회사고 글로벌 지사가 55개국 이상 들어가 있는 글로벌 회사예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본, 케이스케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동생도 중국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선생님들이 뉴스킨을 했다면 글로벌 비즈니스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막 달러 막 1화 막 중국 돈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난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재밌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기 안에 앞에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통장에는 큰 돈은 아니겠죠. 500원, 1000원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유통망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는 여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그들이 소비 활동을 하면서 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디 놀러 가서 누치 샴푸 쓰고 이럴 때마다 어때요? 재구매가 될 때마다 제가 수입을 갖고 온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많은 제품을 가지고 뉴스키, 뭐 건강, 그 다음 빅플랜드 이것도 이제 교육 사업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 사업,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많은 기업들을 런칭하면서 저희 뉴스키들이 알릴 거예요. 사실 그 펩시랑 코카콜라 그 비유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어디가 더 유명해 보여요? 코카콜라야. 근데 펩시가 코카콜라의 매출을 따라잡은 적이 있죠. 어떻게? 디비전 마케팅으로. 보니까 KFC가 펩시 거였네. 피자헛이 펩시 거였던 거예요. 그런 디비전 마케팅으로 해서 아예 그냥 네임 브랜드를 바꿔서 이미지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KFC 갈 때 여기 펩시 회사인데 하고 들어간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내 말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코카콜라의 매출을 따라잡은 거예요. 사장님 그 렉서스 아시죠? 렉서스도 그냥 럭셔리 카로 원래는 어디 계열인 줄 아세요? 도요다예요. 근데 도요다 차 따로 있고 렉서스 그냥 그 회사에 있는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도요다 회사에서 일반 차랑 럭셔리카 렉서스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뉴스킨이 말도 안 되는 디비전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NSE 계열사 뉴스킨 디비전인데요. 이런 포브스 잡지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 회사를 티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포브스 잡지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성공 기업하는 기업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잡지인데요. 매년 나오는 백만장자랑 그 다음에 신규 그 회사들 투자하라,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어떤 것들을 기업 분석해주는 어떤 잡지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뉴스킨을 계속 티업해주고 있어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이게 직접 다 하나씩 단어 찾아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게 최고 좋아요, 이 비즈니스. 네, 그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그 한 해의 기업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이 여기 올라와서 패종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4차례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이 회사가 이런 멋진 기업임을 사람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진짜 보통 기업은 절대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회사는 그냥 믿고 가시면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신용 등급이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돼지소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제일 맛있는 고기, 소고기를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이 되시죠? 네. 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신용 등급 갖고 있는 회사가 거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회사들이 받고 있는 등급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품이에요. 저희 갈바닉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 출시됐는데 너무 좋아요. 5분만에 끝낼 수 있는데 촉촉해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갈바닉보다는 루미스파를 좋아했거든 사실. 왜냐면 갈바닉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누가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내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Y 중에 그 저를 관리해주는 피부 관리다 그 리크루팅에서 제 얼굴만 관리해주는 사람도 한 명 고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헤어 제품 나왔는데 진짜 좋아요. 제 파트너는 마스크팩 보고 구매했다가 여기에 더 빠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지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루미스파예요. 와, 내가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술 먹고 들어가면 보통 아시죠? 클렌징 안 하고 그냥 자고 아침에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얼굴이 좀 부어 있잖아요. 이게 또 부종이 그냥 얼굴 형태를 딱 잡아주는데 전날 라면 먹고 한번 해보세요. 비비던지. 와,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와이프가
원래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말 안 하는데 디비전즈로 딱 받고 나서부터는 항상 코를 냄새 좋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진짜 디비전즈 바꾸고 나서부터 제 와이프가 냄새 좋다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니까 조금 더 뿌리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직접 저희가 여기 지금 제 사업자들이 이렇게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맨날 보면 누가 알지도 못한 장동건이 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그죠? 우리들이 장동건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제 피부가 이랬어요. 진짜 많이 좋았죠. 근데 봐봐. 저 진짜 근데 제 그룹 아니고 다른 그룹 사람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놀래요. 진짜 좋아졌네요, 말이에요. 제가 피부가 진짜 이렇게 화농성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났냐면 술 먹고 하루는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뭐라고 때리잖아요. 들어가라 좀! 막 이러면서 내가 눈 뜨긴 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인사성이 너무 좋아. 막 파트너가 막 누구 데리고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는데 파트너 한 명이 갑자기 오더니 회원님 인사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생각나죠. 내 피부가 별로여서 비전이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지니까 막 스트레스 극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주먹을 막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제가 제품을 쓰고 나서 아침에 딱 거울을 딱 봤는데 그거 알아요? 싹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울을 보면서 몇 번을 만졌어 내가. 그러면서 막 뛰어가고 막 들어가서 막 진짜 그렇게 신나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박상현 선생님이 윤 선생님 한마디 하더라고. 거봐 회사를 믿어 제품을 믿으란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박상현 선생님도 제품 진짜 말 못해. 그냥 써 양을 늘려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비전이잖아. 네, 저렇게 해서 소비자 만든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진짜 들었거든요. 그냥 많이 발라보는 게 장땡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제품이면 안 쓰고 싶어요? 보여줄까요? 제 파트너 진짜 인상들이에요. 이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기 계세요. 저 밴드에 저기 또 있고요. 저 남편분도 저기 앉아있어요 지금 쑥스럽게. 네, 거기 앉아 계시고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결혼했잖아요. 이분도 있어. 이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분이랑 결혼. 이분 와이프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 계시네. 여기 카메라 찍고 있죠. 엄청 아름다우신 분이랑 SNS 통해서 결혼했어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만나요? 근데 나이트에서 만난 것보다 나은 것 같아. SNS 이 시장이 굉장한 시장이에요. 사업 파트너도 만들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보상이에요. 진짜 이거요. 그냥 생상자 총선 도소매 광고 샘플 해가지고 100원짜리 중간에 이런 것들 다 껴가지고 90%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된 제품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과자랑 다 끊었어. 왠지 아세요? 원가가 얼마일까? 그게 궁금한 거야. 내 입에 들어가는 게 1,500원짜리 과자를 샀어. 이게 원가가 100원밖에 안 된다가 200원짜리? 먹기가 싫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 때문에 이제 과자 잘 먹는 사람 좀 몇 명 끊겠네. 과자가 독이래요.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근데 진짜 제가 광고하는 것들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누스킨 제품에서 없는 다른 제품은 다 네트워크 제품도 가끔씩 먹어요. 그 애터미 뭐 감자라면 이런 거 다 매니아예요. 너무 좋다고. 회원가면 안 되지. 회원가면 안 하고 라면 좀 시켜주세요. 감자 라면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야. 왜?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거 쓰는지 아세요? 거기는 제품에 진짜 많이 투자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TV 광고 일단 한다? 그러면 광고는 안 봐. 쟤는 저렇게 하면 나도 뉴스킨 저렇게 따라해봐야지 막 이런 느낌. 절대 광고하는 제품을 아예 쓰질 않아요. 쟤는 그 거품을 알기 때문에. 뉴스킨은 뭐예요? 제품의 퀄리티를 100원에서 400원으로 올려버리잖아.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소비자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스킨 말고 다른 제품 쓴다는 건 대단한 분이에요. 돈이 많거나 그냥 모르겠어요. 누스킨과 악연인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제품을 주겠다는데 왜 안 써요?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 쓴 사람들은 이때까지 그 화장품 쓰고 나서 임상 나왔다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누스킨에 임상이 미친 듯이 나와요. 이게 저 지금 또 TR0에서 지금 20일 됐거든요. 진짜 뱃살 미쳤어요. 가스도 없고 진짜 많이 들어가고 진짜 많이 들어가고 제가 진짜 놀란 게 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또 제가 파트너 한 명 꼬셔서 같이 하는데 저분도 살이 엄청 많아요. 지금 20일 만에 체지방 3.5% 빠졌어요. 어제도 새벽 5시 반까지 술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쭉쭉 빠져. 제품한테 너무 감사해요.
숨겨진 내 그 얼굴살이 나오잖아. 턱선이 좀 나오고 좀만 더 할게요. 근데 제가 다음에 강의할 때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마른 모습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셨죠? 제품이 너무 좋아. 이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가운데 이 쿠팡이라는 이 회사를 봤더니 너무 재밌게 돈을 버네. 와, 만들어진 이 회사들 있죠. 결국에 제품을 생산하고 만드는 거 회사들이 다 만드는데 회사도 어차피 뭐예요? 이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막 10억, 20억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억, 20억 광고를 했는데 10억, 20억 정도의 매출이 안 났어. 그러면 부도 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 쿠팡이 광고를 해주고 쿠팡이 소비자랑 연결시켜줘요. 근데 여기서 쿠팡에서 제품 안 사봤다. 손 거의 없을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비자가 만족도가 좋은 거야. 배송이 빠르지, 제품 많지, 저렴하지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요, 이 세 명이 다 좋아야 돼요. 근데 소비자는 어때요? 좋았죠? 근데 회사 어때요? 광고비 아끼고 플랫폼 쿠팡이 광고해주죠? 좋았죠? 쿠팡이 제일 좋아. 여기 계신 분들 소개팅 해주신 분 데려오세요. 누구 소개팅을 해봤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소개팅 게임인 거야. 보니까 뉴스킨이 이렇게 소개팅해서 잘 되면은 야 밥사마 술사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잘 이어줬으니까 얼마나 기뻐? 야 상준아 소개팅해서 고마워. 내가 다음에 술 살게 밥 살게 이러잖아요. 똑같이 쿠팡은 요런 결혼 그 중매같이 부동산 중매같이 가운데서 연결만 해주고 수입을 벌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박상준이 한 역할이 뉴스킨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광고하지 않는 뉴스킨 대신에 광고를 해서 뷰티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을 연결해줬더니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험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한 건 되면은 10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 수입에 맞게끔 수입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보험은 재구매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1년, 2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보험 안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돈 벌기 되게 좋아. 근데 저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소비자가 재구매를 할 때마다 수입이 누구한테 들어온다? 나와 회사가 비슷하게 나눠갔는데 회사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최초 광고해준 박상준이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요. 이거는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누구를 소비자를 만들어냈더니 이 소비자가 한 10번 재구매 해줄 때까지만 내가 나한테 돈을 주겠다. 다른 거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뭐예요? 왜? 미스터 하나 내가 사면 대체 그 위에 얼마 가져가는 거야? 몇백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내가 소비자를 만들었더니 이들이 재구매할 때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근데 언제까지?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근데 아까 제가 회사 등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망하지 않는데요. 이 회사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중소기업이어도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기회를 준다면 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너무 튼튼해. 제품도 너무 좋아. 안 할 이유가 있다 없다? 나로부터 소비자만 제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어때요? 나 역시도 일로부터의 은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일반 제품이 원료에다가 3%에서 5%밖에 안 넣는 거 아세요? 제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있다 생각하면은 제품에다 3,000원, 5,000원 투자하는 거예요. 커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물에다가 커피 가루 하나 넣어도 커피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똑같아. 물에다가 화장품에 좋은 성분 한 방울 떨어져도 화장품인 거야. 그러니까 임상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이윤을 많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봤더니 회사도 뭐야? 3%에서 5%밖에 안 가져가. 나머지 광고비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광고하는 거 안 사요, 저는. 뉴스킨은 이렇게 합니다. 22%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회사 이윤이 20% 가져가니까 회사도 어때요?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겠죠. 나머지 광고비 58%가 누구한테 준다? 우리 같은 입소문을 하거나 크리에이터들 아니면은 무조건 대리점 이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실래요? 좋은 제품 쓰면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직장과 플랫폼 뉴스킨 차이가 이런 것들. 직장 생활은 무조건 출근해야 돼. 근데 자영업도 무조건 출근해야 돼요. 사실 더 출근 잘해야 돼. 맞죠? 자영업 직장 생활은 명절을 다 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연차 쓰고 나서 뭐 여행도 가잖아요. 즉 자영업은 안 가려고 한다니까. 왜?
나가면 그 7일 동안 문 닫는 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하니까 여행을 안 가. 아니면은 남편이 와이프만 보내. 예를 들어서 한 명은 거기 남고 갔다 온다니까. 워라벨. 일과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행복하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밸런스가 다 깨져 있죠. 너무 일만 해요. 특히 대한민국. 건강 악화. 뉴스킨 하면은 피부 점점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네. 저만 봐도 다 좋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앞에 마이크 잡은 사람이 좀 열정 있어 보이나요? 네. 이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중요한 거 보상이죠. 보상까지 된다면 이 비즈니스로 한번 일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회사가 이거 다 해주겠대. 이거 싹 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세 가지예요. 뭐냐? 제품을 보여줄 줄 알고, 사업을 보여줄 줄 알고, 동참한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줄 줄 아는 거. 요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요 세 가지만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저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러면 제품을 어떻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잘 보여줄까?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줄거리를 예약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말하면 솔직히 그건 싸움 나겠죠? 안 본 거 내가 지금 결말을 얘기했으니까. 그 주인공 죽어 하는 순간 싸움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해서 살짝만 호기심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영화 예고편이죠. 그런 것처럼 제품의 예고편, 사업의 예고편을 사장님들이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비전과 기회를 본 사람한테 같이 트레이닝하고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임이 뉴스킨인 거죠. 세 가지가 있어요. 뭐 하실래요? 소비자는 소비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좋은 제품이니까 소비만 할게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뭐예요? 대리점이 돼가지고 맛있는 커피 맨날 먹으면서 돈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 뉴스킨의 그냥 대리점 판권이에요. 좋은 제품 쓰면서 돈 버는 사람. 근데 하지만 지금 저녁에 이렇게 쭈잡스코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백종원 씨처럼 본사가 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나로부터 사장님들이 백종원 씨가 되고 싶다면 어때요? 백종원 씨 외모가 부러운 게 아니라 백종원 씨의 수입 구조가 부럽잖아요. 근데 돈 버니까 요즘 백종원 씨 웃으니까 귀엽죠? 근데 옛날에 그냥 일반 아저씨가 생겼을 때 귀여웠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는 게 없는 거보다 낫다. 있으면은 살짝 웃어도 귀엽거든요. 건물주들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 건물주들 보면은 다 이상하게 나보다 못생긴 것 같은 다 미인들이랑 결혼했어. 이유가 뭘까요? 여성분들이 아는 거야. 재정력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이 밑에 지금 샹젤리제 센터에서 스쿼시를 치고 있는데요. 건물 3개 갖고 있는 사장님이랑 대화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건물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막 약올려요. 몸이 또 되게 좋아. 몸이 20대 몸이야. 막 이래. 근데 외모가 60대야. 그리고 탈모도 와가지고 이렇게 알죠? 길어가지고 이렇게 유승준인 줄 알았어. 이렇게 딱 하고 내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형님 탈모 좋은 거 있다니까. 야 다 써봤다. 막 이러는데도 맨날 운동할 때 저를 데리고 가는데도 진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진짜 건물주의 삶은 진짜 여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11시부터 와가지고 한 3시까지는 항상 밑에서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다녀요. 뭘 붙이고 다니고 한 달 또 안 보여. 어디 갔다 서 내가 보고 해야 되나? 왜 이래? 근데 너무 까칠해. 일본 다녀왔다. 일본. 왜 이래요? 그냥 너무 멋있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로부터 은퇴가 되는 사람이랑 대화하니까 어때요? 근데 너무 부러운데 사실 그거보다 더 부러운 게 저희 어머님이나 뉴스킨의 어떤 백만장자들 이 부분으로 그 재구매 시스템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매일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 PPT 제목이 뭐예요? 매일 여행 같은 삶. 저도 지금 현재 매일 같은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부분들의 어떤 그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더 몰입하는 거예요. 제 와이프한테 며칠 전에는 우리 진짜 뉴스킨에 55개국이 진짜 있는지 우리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날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좋은 호텔 가서 우리 데이트도 해보자니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재밌는 거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뉴스킨 하는 사람들이 왜 밝아 보이지 않으세요? 희망이 생겨서.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희망이 꿈이 되면서 그 꿈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진짜 감사한 건데 그 꿈이 커져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면 무조건 도전해보시는 거예요. 우속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왜요?
토끼가 진 이유가 뭘까요? 자만했죠. 훨씬 빠른 거 아니니까 중간에 쉬었죠. 쉴 때 거북이는 계속 기어갔고 결국에 이겼죠. 그러니까 토끼가 열받아서 한 번 더 경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뭘로? 루미스파로. 누가 루미스파를 더 많이 파는지 우리 내기 한번 하자 하면서 7일 동안 내기를 하자고 한 거예요. 착한 거북이는 뭐라고 할까요? 거절을 못하니까 알았어 해보죠 이렇게 된 거죠. 했더니 어때요? 토끼는 바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강남에 가가지고 루미스파 10개를 후다닥 팔아버렸네. 근데 토끼는 어때요? 느리죠. 목 한 번 빼는 것도 1분이 걸려 애가. 빼면서 엉금엉금 기어가 친구 한 명한테 루미스파를 전달하고 루미스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전달했고 루미스파 뒤에 너도 나처럼 추가 수입에 관심 있다면은 누구한테 전달하라는 어떤 비전 제시를 한 거야. 그랬더니 토끼 거북이는 처음에 혼자 시작했으니까 한 명한테 전달했으니까 몇 명이에요? 2명. 두 번째 날 토끼는 강서로 넘어갑니다. 강서로 넘어가서 또 루미스파를 미친 듯이 판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진짜 이렇게 계속 하면은 이제 거북이 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한 명이 복제했던 이 2명이 자기 친구들 한 명씩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2명이 2명. 결국에 몇 명? 4명이 돼요. 확연하게 차이 나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근데 세 번째 날 강동으로 갑니다. 강동으로 와서 루미스파 또 10개를 팔아요. 이때 거북이는 4명이 4명한테 전달해서 8명을 만듭니다. 네 번째 날 거북이가 조금씩 지쳐 이제. 아니 토끼가 좀 지쳐가지고 팔 사람이 없고 이제 인맥이 다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누구한테 가볼까 하다가 아씨 인천까지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인천에 가가지고 루미스파 체험단을 만들어서 막 했더니 10개를 또 팔았네. 그래서 합이 40개.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8명이 8명. 합이 16명. 5일째 어때요? 어떡하지? 이제는 인천에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으로 가서 또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개를 또 팔았어. 근데 거북이는 그때 한 명이 한 명씩만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때요? 32 거의 따라잡았죠. 6일째 거북이는 대구로 토끼는 대구로 갑니다. 이제 진짜 이제 거의 이제 인맥 고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팔 사람이 거의 없어. 대구에 갔는데 거북이는 또 한 명씩 전달해서 이때 역전이 된 거예요. 토끼가 그 소식을 알게 돼요. 뭐야? 나 미친 듯이 팔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느린 저 거북이가 날 이길 수 있었을까 하면서 화가 나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가요. 그래서 이번엔 20개를 팔다 해가지고 20개를 팔았더니 80개. 역전했을 때 거북이가 어때요? 64명이 64명, 128명으로 완전히 역전해요. 8일째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토끼는 쓰러져요. 하스피탈. 병원으로 119가 와서 싣고 갑니다. 결국에 루미스파 80개 열심히 팔았던 그 금액으로 자기 병원에서 자기한테 진찰한 비용으로 다 써요. 이게 선생님들 지금 재밌게 표현했지만 삶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병원비로 내 건강 다시 고치고 하는 돈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북이 어때요? 처음에 2명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어디 놀러가서 레스토랑에서 좋은 밥이나 먹자 하면서 어디로 간다? 방콕이나 시드니나 이런 데 가서 레스토랑에서 먹고 있을 때 2명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126명 252명이 밑에서 레버러징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 비즈니스 답이 이게 끝이에요. 보상이 한 명을 제대로 복제시켜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왼쪽에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영업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 부탁인데 그 다음 달 통장 내역서도 좀 까주실래요? 그 다음 달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1,000만 원 번 거 계속 1,000만 원이요. 절대 1,000만 원 계속 벌 수 없어요. 자동차 딜러 다 만나봤어요. 근데 최고 높은 평가 1,000만 원이지 곡선이 완전 이래. 그래서 자기가 1,000만 원 갖고 있는 걸 제대로 쓰지도 못해. 왜? 그 다음 달에 안 팔릴 수 있는 거 자기가 알거든. 근데 이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어때요? 하는 거야. 왜? 이런 레버러지 효과, 이런 수입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내 자신한테 상속까지 돼요.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내 자식한테 상속을 해준대요. 언제까지? 무한대 상속이에요. 회사 망할 때까지. 근데 회사 망한다 안 망한다? 네. 너무나도 좋은 등급을 갖고 있다.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핀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라는 억대 연봉에 들어가면서 50명의 파트너와 함께 큰 랠리장에 가서 상을 받은 게 작년이에요 벌써.
이렇게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이렇게 또 반지도 하나 제작해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랑 여기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지금 너무 멋있어졌어요. 지금 뉴스킨 하더니 애가 렌즈도 끼고 이제 그 뉴스킨 스프레이도 뿌리기 시작했는데 왁스도 바르더라고. 이제 멋을 내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또 뉴스킨 비즈니스를 도전하고 있어요. 제 1대입니다. 가족은 한 줄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친구와 중국 사업을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중국 사업자 앞에서 스피치도 하고 그래요. 벌써.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올바르게 가는 것 같아서 기쁘고 뉴스킨 얘기 시작하면 안 끝나요. 저희 집은 한 6시에 시작해서 한 새벽 2시에 끝나. 한 명씩 이제 체력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 박상훈 선생님 뉴스킨 얘기했을 때 제가 먼저 지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대단하신 분. 제 쌍둥이 동생이지만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너무 세고요. 앞으로 밀레니얼 25살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내년 초에 100만 장자가 되잖아요. 진짜 누구한테 꿈을 지금 준 거예요. 특히 남자 사장님들 있죠. 이게 처음에는 화장품으로 처음에 보이잖아요. 화장품 기업들 오너들이 다 남자인 거 아세요? 그분들이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척척해 이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시장성을 본 거예요. 화장품은요 여자가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 도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른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화장품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 되게 많아. 제품을 이만큼 사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하나씩 사주세요 하는 일이었으면 난 못했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여기인데 남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마스크.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배워서 누구한테 가서 전달해줬더니 이 친구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누구한테 전달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다 했습니다. 남자들 진짜 오히려 대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붓질하고 이 제품 알려줄 때 엄청 섹시해요. 피카소처럼 하세요. 쫙쫙 이렇게 골프장에서 이제 5년 했는데 봤더니 캐디 했을 때도 즐겁게 했는데 내가 돈을 내고 어디 골프장 가서 칠 때 뭔가 내가 대우받고 그 쳤을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 진짜 저만의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는 거예요. 4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나인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제 꿈은 제 골프장에서 별장 하나 짓고 거기에서 내 노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프백 하나 들고 전 세계 가가지고 전 세계 골프장 다니면서 골프도 한번 제가 쳐보고 싶고 많은 파트너들 저희 골프장 놀러 왔을 때 제가 거기에서 바비큐 파티도 해주고 막 그런 생각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놀러 오실 거예요? 네. 스폰서님한테 허락 받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자유, 진짜 자유란 진짜 체크카드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곳을 함께 누리고 싶어요. 이게 제 사랑하는 와이프인데 와이프도 같이 캐디도 10년 했어요. 여기도. 근데 지금 저렇게 저를 만나서 같이 또 재밌게 와이프랑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살아보니까 진짜 희망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인생을 빨리 죽고 싶어요. 희망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3년 5년 뒤를 계획했을 때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갖고 있고 뭔가 권리 수입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은요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번 태어난 인생 사람들이 멋진 도구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이 뉴스킨이라는 거를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사람들이 진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사업을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KSK 일본 사람들, 일본 벌써 3명의 파트너가 또 있고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고 여기는 또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인가? 죄송해요. 어디였더라? 프랑스. 네, 프랑스 지금 다시 갔는데 프랑스에서 여기 또 몽골. 네. 그래서 진짜 글로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다 한국말을 할 줄 아니기 때문에 리크루팅 된 거예요. 이 또 글로벌 얘기했더니 내일 막 영어학원 끊는 사람 없겠죠? 네, 너무 늦어요. 영어도 하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을 리크루팅 했더니 이제부터는 아예 영국 사람이 나오고 막 이런 사업이 뉴스킨이다. 절대 저희 어머님 쪽 인도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블로그 들어가서 인도 카레집에 진짜 인도 사람이 하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님 보면서 엄마 진짜 네트워커야 무서워요 막 이래네 진짜. 우리 어머님은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인도 사람을 만나서 인도 사람이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인도말 배워서 하려면 어때요? 다른 나라 오픈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사장님들이 인도말을 할 줄 아는데 이 비전을 본 사람들이 인도 시장에서 그룹을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은 이런 멋진 그룹을 갖는 거고요. 마지막 차트예요. 사장님들이 진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누구는 바로 도전할 거예요. 근데 누구는 또 생각을 하겠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인생이 삶이라는 게요. 실패하고 도망치는 사람 특징이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습관처럼 바로 도망쳐요. 근데 승리자들 있죠. 인생이 뭘 하면서 뭔가 성공에 대한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라도. 담배를 끊었던가? 아니면 담배를 줄였던가? 아니면 나와의 약속에서 승리했던 그 기억들을 반드시 다시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한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힘들 수 있죠. 이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안 쉬울 수가 있어요. 절대 저는 쉽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요, 가치가 너무나도 있고 사장님들이 똑같은 도구를 선택해서 이 도구로 10년, 5년에서 10년 열심히 해서 나머지 노후 30년, 50년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6명의 꿈꾸는 전사를 오늘 강의 너무 좋았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